전영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1997년 12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첫 번째 아내 이미영과 이혼한 것이었을 것이고, 이는 그의 가족, 특히 두 딸인 전보람과 전우람, 예명 RAM에게 미친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나무 위키와 제네라시아의 자료에 따르면 전영록과 유명 여배우 이미영의 결혼은 한때 한국 연예계에서 사랑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생활 방식의 차이, 직장과 명예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그들의 관계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은 개인적으로 큰 충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두 딸에게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는데, 보람과 우람은 대중의 눈앞에서 가족의 붕괴를 목격해야 했습니다. 전영록은 2005년 KBS와의 인터뷰에서 어려운 시절에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꼈고, 자녀들이 대중의 험담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무력감이 가장 큰 상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전영록이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되면서 이러한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1998년 한국일보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그가 음악 활동에 지나치게 집중한 탓에 가족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그는 이 주장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2010년 TV 프로그램 애니멀팜에서 "저는 음악을 위해 살았지만 가끔은 가족도 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기도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딸들이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압박감에 직면해 예술적 경력을 쌓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슬픔의 일부였다. 특히 그룹 티아라의 멤버 보람은 2013년 MBC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는데, 전영록은 이에 자신이 의도치 않게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 몇 년 동안 겪는 재정적, 건강적 어려움도 슬픔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이미영과 헤어진 후 전영록은 경력의 쇠퇴기를 맞았으며, K-팝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전통적인 팝과 트로트 음악이 점차 그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수입을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작은 행사에 출연하는 것부터 TV쇼에 참여하는 것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2000년에는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이 악화된 시기도 있었고, 조선일보,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개인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가족의 지원 없이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외로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영록의 음악 인생은 정점과 저점으로 가득한 긴 여정이었으며, 이는 그의 인내와 음악에 대한 열정을 반영합니다. 그는 14살의 나이로 1968년에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네라시아에서 아역 가수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환점은 1971년 TBC가 주최한 음악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찾아왔는데, 이를 계기로 프로로서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 1971년 데뷔 앨범 전영록 놀라모음으로 반짝이는 눈, 가슴이 아파 등의 곡이 수록되어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한국 최고의 젊은 스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나무 위키. 전영록은 1970년대에 걸쳐 연애의 연필로 쓰기 1983, 종이학 1982, 그리고 네가 필요해 1985 등의 히트곡으로 가요계를 장악했으며, 낭만적인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제네라시아. 그의 성공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전영록은 또한 영화 사랑과 눈물 1973, 젊은 마음 9880 등의 주연으로 출연하고 여러 편의 TV 드라마에도 출연하며 연기에도 도전했다. 그는 또한 재능 있는 음악가였으며, 당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드물게도 자신의 노래 중 다수를 작곡하고 프로듀싱했습니다. KBS에 따르면 그는 사랑과 아픔을 노래로 표현하는 능력 덕분에 로맨스의 황제로 불린다. 1980년대 그의 콘서트는 종종 매진되었고, 수천 명의 관객이 그의 노래를 듣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조선일보
1985. 그의 20주년 기념 앨범인 20주년 기념 앨범 1992은 그의 가장 인기 있는 노래들을 모아놓았고 업계에서 그의 장수를 알리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제네라시아. 하지만 전영록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0년대 K-팝의 인기로 인해 전통적인 트로트와 팝 음악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2005년 발매된 앨범 전영록 베스트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음악적 취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또한 전영록 힙합 리메이크 파트 1 2021 프로젝트에서 힙합 등 새로운 장르를 시도했지만 청중으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얻었습니다. 제네라시아. 게다가 1990년 연기를 잠시 중단하고 음악에 집중하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 여러 영화 출연 기회를 놓쳤는데 그는 나중에 이것이 조금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인정했다. SBS 2025. 전영록이 그녀를 울리려고 한 시도는 종종 그녀의 경력에서 힘든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이혼 후 몇 년 동안 그는 지방의 작은 행사에 출연했는데 때로는 불과 수십 명의 관객만 모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대규모 무대와 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2018년 불후의 명곡에서 무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서 백스테이지에서 울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를 감동시킨 또 다른 순간은 2010년 KBS 골든 올디스에 다시 초대받아 나이 많은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종이학을 불렀을 때였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음악이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다. KBS. 게다가 딸들, 특히 보람과 우람의 음악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큰 도전입니다. 티아라 논란 당시 보람이 비난을 받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 무력감을 느꼈다. MBC 2013. 전영록은 자신의 노래뿐만 아니라 젊은 아티스트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음악을 통해 오래도록 기억될 음악적 유산을 남기고자 항상 열망해 왔습니다. 제네라시아에 따르면 그는 현대 K-팝이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트로트와 팝 음악을 보존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긴다. 그는 2015년 SBS와의 인터뷰에서 제 노래를 젊은이들이 불러서 사랑과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에 발매된 전영록 힙합 리메이크 파트 1은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릴 체리, 돈 밀스 제네라시아 등의 아티스트와 협업하여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시도였다. 그가 항상 목표로 삼았던 또 다른 성취는 긴밀한 예술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딸들인 보람과 우람이 음악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다는 것은 그에게 큰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그는 음악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부터 부모님과 자녀 제네라시아와 함께 앨범 부모님과 함케케 1992를 발매하는 등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까지 정기적으로 자녀를 지원했습니다. 그는 또한 과거의 실수 이후 더욱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며 보람과 함께 정글의 법칙, SBS 2013 로바과 같은 쇼에 자주 출연하여 두 사람의 유대감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수십 곡의 자작곡으로 고전이 된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서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전영록 역시 TV쇼와 음악 행사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KBS에 따르면 그는 골든 올디스와 불후의 명곡에 정기적으로 출연해 공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젊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노인 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자 하는 바람으로 요양원과 병원에서 무료 공연을 하는 등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일보 2018. 그는 한때 내 음악이 영혼의 약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전영록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격동의 장이다. 이미영과의 첫 번째 결혼은 1985년에 시작되었으며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애 사건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1983년 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났고 그들의 사랑은 빠르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전보람 1986년생, 과 전우람 1987년생이라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 결혼은 1997년 이혼으로 끝났고 많은 후회를 남겼습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이미영은 한때 두 사람의 직업적 압박감과 양육 방식의 차이가 결별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영록이 이 기간 동안 가장 크게 슬퍼했던 점은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는 이 사실을 이후 여러 차례 인터뷰 MBC 2005에서도 언급했다. 1999년 전영록은 연예계에 발을 들이지 않았던 임주연과 재혼하면서 그의 삶에 새로운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 결혼으로 그는 전효빈, 전유빈, 그리고 별로 주목받지 못한 또 다른 아이,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2000년 조선일보에 따르면 임주연은 남편의 경력을 늘 지지하고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준 헌신적인 아내로 묘사됐다. 하지만 재혼도 어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전영록은 새 가족을 부양하고 큰 자녀들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를 보냈으며 특히 보람과 우람이 음악 활동을 시작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임주연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25년이 넘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전영록의 사랑에 대한 슬픔은 결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2016년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결혼하기 전에 많은 연애를 했으며 그중 일부 연애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해 후회하는 마음을 남겼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은 외로움과 사랑의 상실을 반영한 I am always alone 1985과 같은 노래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의 균형과 행복을 되찾도록 도와준 임주연에게 늘 고마움을 표했다.